47살인 남편은 무려 15살이나 더 어린 여자아이와 꾸준히 만남을 유지하는 중이죠. 어느 날은 남편에게 다른 남자 팬티를 입혀보낸 적도 있더군요. 미친 거 아닐까요? 저는 진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근데 놀랍게도 네. 이런 일이 진짜 많이 있어요. 오늘은 지난 불륜 특집 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주셨던 분 모셨습니다. 네. 양나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왔습니다. 반응이 진짜 뭐 엄청 뜨거웠어요. 실제로 아까 좀 촬영 전에 물어봤더니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많이 또 가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실시간으로 F5를 눌러가며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될 텐데 그랬는데 네.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샌드박스 스튜디오에 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뻔내고 왔거든요. 저희 드레스 코드가 또 맞아요. 네. 그러니까 딱 블랙 앤 화이트. 네. 사실 변호사님 나오신 게 저희 조회수의 역대 탑 10 안에 들걸요 아마? 최근에 찍은 것 중에는 뭐 단연. 그치. 네. 말을 잘했다 진짜. 이제 톤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네. 헤이텐션이시고. 클라이언트들이 오셨을 때 그런 모습을 기대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맞아요. 그래서 상담이 다 끝난 다음에 머뭇머뭇하다가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차분하시다. 차분하고 좀 시크하시네요. 아. 이렇게 일할 때는 시크하게.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진짜 외도와 관련된 사연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 나이에 자녀를 둘 키우고 있는 양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남편은 바람이 났습니다. 47살인 남편은 자기보다 무려 15살이나 더 어린 여자아이와 꾸준히 만남을 유지하는 중이죠. 그 둘의 관계는 이미 저에게 여러 차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헤어졌다면서 차단하는 척을 하고 다시 연락을 하고 또 걸리면 헤어지겠다고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간녀는요 남편을 만날 때마다 일부러 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미친 거 아닐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남편 핸드폰에 있는 제 연락처를 다 지우고 본인의 흔적을 남기죠. 흔적 남기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상간녀가 남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돈 많은 남자들을 여럿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 이 부부는 남편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에게 다른 남자 팬티를 입혀보낸 적도 있더군요. 새 거 아니었을까요? 남편은 막상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면 정리를 했다면서 회피합니다. 3자 대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말했으나 그 이후에도 상간녀는 남편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며 둘은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춘기인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이혼을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상간녀가 남편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쉽게 이혼을 안 해준다는 것을 아는데도 왜 이 둘은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자 대면까지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네. 이런 일이 진짜 많이 있어요. 종종 근데 있어요. 상간녀가 남편 말고도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뜨악스러웠거든요. 사건을 진행할 때 늘. 왜냐하면 온전치도 못한 관계인데 이걸 하나씩이 아니라 뭐 여러 개를 한다는 것은 본인한테도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일 텐데 근데 실제로 또 아내가 어떻게 불륜을 알아내는 경우가 있었냐면 그 불륜녀가 이 사연처럼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들은 각각 이 여자가 나만 만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얘가 나 말고 저 남자도 만나고 있었네? 근데 저 남자가 유부남이네? 그러니까 이 남자를 떼어내겠다는 생각으로 그 유부남의 신상을 털어서 유부남의 와이프한테 당신 남편이 지금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로를 해가지고 불륜이 발각된 경우도 있거든요. 와, 도대체 하나만 해도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굳이 여러 명을 만나서까지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하고 아니 이거 하는 건가 하는 싶은 사연이 꽤 있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헤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안 헤어지고 계속 만나고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이 사연을 봤을 때 이분이 처음에 그 남편의 외도를 알아냈을 때 대처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처음에야 놀라고 화나고 해서 뭐라고 했지만 아이들 생각에 그냥 남편이 헤어졌다 하니까 넘어가 줬을 텐데 이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점점 배우자의 어떤 반응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처음 걸릴 때는 이걸 걸렸다가 이혼당할 수도 있겠다, 혹은 아이들을 뺏길 수도 있겠다, 혹은 인생 조질 수 있겠다, 여러 가지 불안이 큰데 걸려봤는데 막상 별거 없거든요. 한 달, 두 달 얌전히 비유 맞춰줬더니 넘어가?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걸렸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고요. 세 번, 네 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불륜녀가 다른 남자가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한 명의 외도녀와 만나다 걸렸을 때 부인한테 헤어졌다 거짓말하거나 헤어졌다 다시 연락을 해서 이 만남을 이어가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 첫 번째 딱 걸렸을 때 그 사람이 예측했던 것보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을 때 반복해서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분이 마지막에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남기셨는데 저는 진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본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혼을 본인이 강력하게 얘기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사춘기 아이들 둘이거든요. 혹시나 사춘기인데 아버지의 외도로 혹시나 부모가 이혼했을 때 아이들이 삐뚤어질까 봐, 상처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된다 했는데 제가 장담컨대 이 사춘기 아이들 둘은 아버지의 외도 및 부부 갈등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많은 부모들이 애들은 모르게 했다 하지만 특히나 사춘기가 와서 예민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이에 묘한 기류를 모를까? 그리고 부부싸움이나 어떤 것들의 내용을 잘 때 했건 나가서 했건 그 티가 나는 상황 속에서 뭔가 부모 관계가 달라졌고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아버지한테 화를 내거나 했을 때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을까? 대부분 아버지가 바람피다 걸렸나 보다라는 거를 예측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이혼 안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바라는 게 뭔지 그리고 결혼을 유지하거나 이혼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다가는 남편은 남편대로 계속 바람이 필 거고 자기는 자기대로 상처받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상처받을 가능성이 꽤나 커 보여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남편은 이미 와이프가 이혼을 안 할 거라는 걸 본인 명확히 알고 그러니까. 있어서 그걸 무기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연자분이 너무 속상하실까 봐 말씀드리기가 조금 불안하긴 다 얘기해 주셔야 한데 돼요. 비슷한 경우에 남편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끔 상간녀들이랑 트러블이 생기기도 해요. 너무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좀 헤어지고 싶은데 질척거리는데 어떻게 뭐 법률상 문제되는 건 없냐는 등 뭐 별별 걸 다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전 또 궁금한 건 물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법률적으로 진행하게 됐을 때 뭐 아내분은 걸리는 거 없으세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아내는 괜찮아요.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몇 번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도 다 그냥 넘어간 사람이고 그런 거 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조금 쓰라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연자분의 남편도 왜냐면 3자 대면도 했지. 그렇지. 정리할 거야 하고 또 만나지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거는 이미 나를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뭐 현실적으로 생각이 나는 법률적 조언을 드리자면 해주세요. 내가 아직 이혼 자체가 지금 애매하다.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못했다면 적어도 그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남편이 나 진짜 정리했어. 나 이제 걔랑 다시 안 만난다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나온다면 그러면 내 앞에서 그 여자 데려와가지고 합의서 쓰게 해.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안 보셨다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바로 보세요. 확인해보세요. 다시 만나지 않는다. 만약에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 뭐 1회당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합의서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무조건 작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 만날 생각이 없다면 알았어 내가 데리고 와서 쓰라고 할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나 이런 거 쓰라고 하면 당신이 질려서 못 만나. 맨날 고정 멘트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를 되도 않게 보호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모습을 강하게 보인다면 이거는 그건 버려야 돼. 진짜 버려야 되는 카드다. 네. 그래서 꼭 그 소송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소송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남편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상 또 만나고 하면 계속 청구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그 여자가 뭐 팬티만 이거 바꿔서 입혀보내고 뭐 전화해가지고 뭐 티 내고 이런 거면 잘못의 정도가 매우 중하거든요. 그 정보 증거들은 잘 모아놔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통상적인 경우보다 위자료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꼭 소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춘기 자녀가 둘이라는 거는 결혼 생활이 최소 10년 이상은 무조건 지났다는 얘기고 제발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 혼자서 혹은 친구랑 상의하지 말고 제발 이혼 전문 변호사하고 상담을 꼭 받으세요. 이게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일 수도 있고 혹은 현명하게 이혼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증거들을 모아야 될지, 남편이 혹시나 차명으로 재산 응닉하기 전에 내가 재산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이 어디까지 있는 건지, 내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위자료는 얼마까지 챙길 수 있는 건지, 혹은 이 상간녀를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상간녀의 심리는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100%는 아닌데요. 보통은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도를 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버림받았던 어렸을 때 상처가 있는 분들이 나이를 먹고 어떤 한 여성이 됐을 때 내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자를 꼬셔서 그 어떤 나와 이제 불륜이라는 관계를 매칭을 시키고 그 안에서 뭔가 승리감, 성취감 같은 걸 맛보는 게 있거든요. 어렸을 때 자기가 버려진 거에 대한 패배감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식의 어떤 심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부남들을 여러 명 만나고 있는 거겠죠. 뭐 온전치 않은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연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발 아이 때문에 내가 이혼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정말 자기 자신에게 핑계예요. 내가 이혼하고 혼자 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참고 간다? 그 생각을 갖고 가시는 순간부터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보상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거 자체가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선택인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간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즐긴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게임하듯이 비온전하게 가정을 꾸리며 사는 사람들을 희롱하듯이 네 남편이 선택한 건 나야, 나는 되도 않는 승리감, 정복감 이런 걸 맛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여러 남자한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방식밖에는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무튼 좀 즐긴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딴 남자 팬티를 입혀도 남편이 좋다고도 입고 오지. 이 남편의 심리는 사실 이 상간녀가 갖고 노는데 놀아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제발 상간녀한테 만나달라고 그래서 쫓아다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 상간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상간녀가 자기를 안 만나줄 걸 뻔히 알고 이런 질투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나 딴 남자 있다는 거 오픈을 하고, 그래서 남편이 이 상간녀에게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뭐 자기 핸드폰에 부인을 지우고 상간녀를 넣는 꼴을 남편이 오케이 한다든지, 딴 남자 팬티를 입혔는데 그걸 오케이 한다든지는 남편이 이 상간녀한테 일방적으로 매달린 느낌이 크거든요. 어쨌건 간에 이 상간녀는 정말로 많이 아프거나 많이 나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랑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뭔가 합의를 혹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법적인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뭐 1, 2천, 2, 3천 정도의 합의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남편이 해결해 주지 몰라도 반복되고 금액이 올라가면 남편이 해줄 수가 없고 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혼을 꺼려하거나 이혼을 주저하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자기 일 잘하고 번듯하게 직장 있고 내가 내 수입이 일정하게 안정적인 분들은 사실은 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남편이랑 방패막이 없이 나 혼자 내던져지는 거, 직장 생활 안 해본 분들이 갑자기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서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을 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두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랩스타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 와이프가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